이번 차시에서는 재미동포의 이주 역사와 시대 구분 세 번째인 최근 한인 이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1965년 이후에 한인 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현재 재미 한인 인구의 약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1882년 중국인 배척법과 북유럽이 아닌 이민자 수를 대폭 제한하는 1924년 이민법과 같이 기존의 인종차별적이었던 이민법 때문에 미국은 북서부 유럽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을 선호하였고 아시아로부터의 미국행 이민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965년 개정된 이민법은 인종에 따른 이민차별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게 미국행 이민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한국은 개정된 이민법의 특혜를 크게 받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한인 이주의 시대 구분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은 1965년 개정된 미국 이민법입니다. 1965년에 미국 이민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흔히 이 이민법 이전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구이민에 해당되고 이민법 개정 후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신이민에 해당됩니다. 1965년 미국 이민법의 공식적인 명칭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입니다. 이 이민법은 1965년 미국에서 백인 중심의 이민 쿼터 제도를 실시한 할당 이민 제한법을 폐지한 법률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921년 국가별 이민자 수를 할당하던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쿼터제는 1952년 맥커렌 월터법은 이전에 있던 이민 업무와 관련된 개별법을 체계화하였고 이를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현재 이민법의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100명의 이민 쿼터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개정된 이민법을 통해 국가별 쿼터제가 폐지되고 이른바 우선순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민법 제정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965년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기존 국가별 이민자 수를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수의 3%로 제한한 국가별 쿼터제 이민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한미 관계가 긴밀해지자 미국에 갈 기회가 늘었고 여행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으로 미군 병사와 결혼하여 미국 시민의 배우자, 즉 전쟁 신부 자격의 이민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65년 이민빈 민족법, 즉 이민법으로 인해서 이민할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자 이민자 수가 1965년까지 연간 100명 정도였던 것이 1979년 통계에 따르면 약 2만 9천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1945년 당시 미국에 사는 한인 수는 총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 연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6,500명 정도의 재미 한인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고 3,000명 정도만이 미국 본토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5년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에는 한인타운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한인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고 기타 다른 한인 단체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65년 이민법은 그 이전까지 미국이 북유럽과 서유럽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을 받아들이던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혁한 법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후 가족 초청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향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임구 지형까지 바꿔놓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재미동포의 이해 강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1965년 개정된 이민법으로 인해 그 이전까지 유럽인 중심의 이민에서 아시아계,
중남미계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이민법은 1960년대 당시 한국의 어려웠던 경제 환경과 미국에 대한 기대 심리가 겹쳐져서 한국에서 미국 이민의 열기가 급격히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한국의 친족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특히 가족 이민을 가속화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유학생, 간호사, 의사 등의 신분으로 미국에 건너온 한인들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들은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한인 이민을 대거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후에 국제 결혼한 한인 여성들과 함께 한국에 남은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1970년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한인 이민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70년대 초부터 본 궤도에 올라서서 연간 약 3만 명가량의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1971년에는 14,000명 정도의 한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972년, 1974년에는 각각 18,000명, 22,000명의 한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증가하였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0년에도 역시 약 3만 명의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렇지만 1991년에는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약 26,000명의 한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92년은 그 숫자가 2만 명에서 2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계속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이민자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01년에는 약 2만 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을 하였고, 그 추세는 전반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2003년에는 약 12,000명의 한인이 미국으로 입국을 하여 이는 1970년대 초반의 수치에 미치는 매우 저조한 현상입니다. 이처럼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연간 한인 이민자 수는 1965년부터 대부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인의 미국행 이민의 정점을 찍은 시기는 1976년에서 1990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멕시코, 필리핀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이민 송출국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의 낮은 생활 수준, 대학 입시의 어려움, 군사정부에 의한 억압된 자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미국행 이민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연대 동안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는데요. 특히 약 4만 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기 때문에 이들 미군과 한국인 여성 간의 국제 결혼이 증가하였고, 결혼한 한국인 부인을 미국으로 많이 데리고 가는 현상 때문에 한인 이민자 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연간 한인 이민자 수는 1990년 32,000명에서 1991년 27,000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99년에는 약 13,000명으로 최소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의 한인 이민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같은 10년 동안 미국 전체 이민자와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연간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급증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1990년의 한인 이민 감소의 원인으로서의 하나는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1인당 소득이 1980년대 1,355달러에서 1990년에 5,917달러로 약 3배 이상 오른 것처럼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군사 독재 끝에 1987년 민주선거를 치르면서 정치 상황도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와 정치 상황이 나아지면서 1980년대부터는 미군과 결혼하는 한국의 여성 수도 점차 줄었는데요. 또한 미국에 입양되던 한국인 아동의 수도 1990년대에는 크게 감소되었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버려지는 아이들, 고아들도 점차 줄었습니다. 많은 한인 상인들이 피해를 입은 1992년에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같이 재미 한인들이 겪는 미국 생활의 고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점도 1990년대 한인 이민 감소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관련돼서는 추후 차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미국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지만 미국 내 한국 교민들의 신분 하향과 한인 상인의 타민족과의 갈등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서 미국행 이민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더 나은 직업을 찾고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귀환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귀환 이민에 관해서도 다른 차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이러한 추세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연간 한인 이민자 수는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례적이었던 2003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에 전체 연간 한인 이민자 수가 25,000명으로 돌았습니다. 이전의 10년 동안과는 달리 2000년대에는 매년 한인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래의 2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98년에 발생한 한국의 외환 위기입니다. 이러한 외환 위기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학 졸업생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H-1B 취업 비자로 단기 취업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학위를 취득한 이후 혹은 단기 근무를 한 이후에 영주권을 획득하여 미국에 계속적으로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한미 간의 강한 연대에 있습니다. 한미 간의 보다 더 발전된 강력한 연대는 한국인들이 미국의 단기 체류자로 머무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자에는 조기 유학생, 일반 유학생, 인턴, 단기 근무자, 방문학자, 한국 회사의 미국 지사 주재원, 관광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였지만 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여 미국에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한인 이민의 정점을 이룬 1985년과 1987년 사이에는 연간 약 3만 5천 명의 한인들이 미국을 가서 멕시코와 필리핀 다음으로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간 3대 이민국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인 이민은 1987년에 35,849명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최저점을 기록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2000년에 한인 이민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이들 중 약 50%가량만이 처음부터 이민을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유로 비영주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가 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시기와는 매우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1948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총 80만 6,414명에 이릅니다. 1970년대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한 이민과 2세들의 출생으로 인해 재미 한인 인구는 1950년에 7천여 명에서 1970년에 6만 9,150명, 1980년에 35만 7,393명, 그리고 1990년에는 79만 8,84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 미국 인구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한인 인구는 107만 6,87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0년에 비교하여 3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한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0.38%를 차지합니다. 한인의 미국 이민은 개인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 관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미동포는 인구 구성, 이주 동기, 특성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왔고 그 수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다른 주차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번 차시에서는 재미동포의 이주 역사와 시대 구분 세 번째로서 최근 한인 이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과 재미동포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